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모든 궁금증들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많은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저희 밴드 있거든요. 밴드에 들어가셔서 자신감 또는 자연스님을 찾아서 궁금증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자신감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궁금증들이 접수되었을지 무엇이든 알려주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양력보다 음력을 세는 경우가 많잖아요. 약간 불편하기도 한데 음력을 세는 이유가 있나요? 네, 맞아요, 스님. 저번 시간에 살짝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저도 음력을 세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이렇게 꼭 좋다고 생각만은 안 해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양력으로 통일하거나 이러면 국가 경제 발전이라든지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통 문화는 전부 다 음력을 원래 썼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에는 달 숭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서 유래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인더스강 그게 이제 인도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현장 스님의 대당설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도라고 하는 표현은 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덥기 때문에 달 숭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뭐 초하루 보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초하루 보름을 낮에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시에, 그래서 9시부터 11시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저녁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31일에 시작해서 1일까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낮이 더우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밤에 대한 문화들이 존재해요. 밤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농경 사회에서는 어디든지, 그러니까 유목은 태양이고요, 농경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가 될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농경에서 태양을 숭배할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아니 이제 달이라고 하는 게 태음력이 이제 농사 짓는 데 중요한 역법이고, 그다음에 달이 차고 기우는 게 풍요하고 관련이 돼요. 그리고 태양 숭배가 저 유목민들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낮에는 황도 12궁을 보고 이제 다니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황도 12궁을 보고 별자리를 보면서 길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별자리가 들어오는 게 서구 문화잖아요. 그게 유목 문화. 그렇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농경 문화니까 음식 자체가 사실은 채식 중심인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육류 중심으로 가는 것도 이게 유목 문화하고 농경 문화의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하면 동아시아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농경 문화 전통이 음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도도 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동아시아까지 음력을 사용하던 문화가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양력으로다가 다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음력, 양력을 달력에 같이 표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거의 음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절달력이 아니면 음력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헷갈리는데, 음력은 계속 양력에 비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음력을 세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양력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게 바꾼 게 일본 불교죠. 그러면 스님, 딴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음력을 쓰는 나라가 몇 개나 돼 있어요? 그 불교 커뮤니티로 따지면, 예를 들면 태국에 있는 불교도 음력을 쓰나요? 아니면 양력을 쓰나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게, 일본은 전체를 다 양력으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행동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게 전두환 대통령 때 양력으로 다 통일하고 그런 방식으로 밀어붙였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음력설과 양력설이 양쪽으로 나뉘어지니까 시무식도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양력설 끝나고 그러니까 연말 끝나고 그다음에 양력설 끝나고 시무식을 하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조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음력설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민족 최대의 명절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좀 지나고 가고 그다음에 정월 대보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게 가치들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시키려고 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셨었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고 결국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그거를 그냥 음력 양력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다시 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 거. 근데 일본은 그냥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전통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하고 역법이 또 약간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인 농사짓는 구조는 사실은 다 음력을 써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랑 언어도 비슷하고 해서 일본의 이해가 제일 적절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는데 일본은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음력을 추방해버리는 정책을 써서 힘들게 어렵지만 결국에는 양력으로 정착을 시키게 되었죠. 근데 양력으로 지금 쓰는 절도 사실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는 절도 양력을 써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력은 저도 달력을 안 보면 며칠인지 몰라요. 양력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계산을 초하루 할 쪽이 테니까. 오는지 보름이 되는지. 근데 음력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안 봐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반 신도들이 그걸 계속 보고 네이버 있을 수도 찾아야 없고 돼요. 찾아봐야 돼요. 진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은 이제 옛날에 농사 짓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초하루나 보름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강력하게 가졌지만 지금은 주 5일 뭐 하면은 5일 안 그러면 일주일 하면 일주일 단위로 생활 패턴이 반복되는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에 뭘 한다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주중에 하루를 날 잡아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빤듯하게 달력을 하나를 그어 가지고 내려가는 방식의 법회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음력으로 초하루 보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담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 전통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가장 파격적인 분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왜 그렇죠? 어떤 종교든지 간에 만들어지고 나면 굉장히 보수화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신분제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삭발을 하잖아요. 이 삭발하는 풍속도 이게 지금 이렇게 전통이 남아 있는 것도 이게 신분제 거부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당시 머리를 묶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 여성을 성직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도 지금 천주교에서도 지금 오늘날까지 인정을 못하는 걸 부다 당시에 했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건 지금 뭐 이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신교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도 쉽게 말해서 대단한 목사들 중에 여성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반발을 겪어요. 그러니까 공찰 주지스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큰절 주지스님은 전혀 못 바꿉니다. 어떤 생각하기에는 주지스님은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무 소유가 큰 걸 하면 주지스님이 물러나야 돼요. 그 정도. 그러면 제절 같은 경우는 왜 그게 가능하냐? 그건 제가 창립한 아니 약간 왜냐하면 여기서 스님 깨알-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 터키 공화국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음력을 바꿨어요. 우리는 이슬람식 음력을 쓰고 있었는데 그 양력으로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는데 가라앉았어요. 이번에 명절도 음력으로 아니고 양력으로 하고 딱 이렇게 고정시키자. 그때 너무 이렇게 그 논란이 너무 크고 반박이 심하니까 반발이. 거기서 멈춘 거예요. 지금 이게 불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설이나 추석은 지금 말이 없는데 설 정도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력으로 차례를 지내고 뭐 움직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제사를 양력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들까지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게 그러면 대보름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정월대보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정월대보름뿐만이 아니고 추석을 과연 양력으로 하면 그게 의미가 좀 될까? 왜냐하면 한가위라고 하는 달을 보면서 어떤 그쵸.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그렇죠. 양력 8월 15일에는 광복절이에요. 이게 광복절이 맞아요. 추석이라고? 이게 조금 너무 문제가 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조금 그래서 이제 좋은 그런 부분들을 한가위 다 아니고 좋은 보름달 이렇게. 아니 보름이 없다니까요. 그 아니, 당시에 예, 보름달이 달이 없다니까요. 안 양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달명절인데 달명절들 어떻게 달명절이 몇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월대 보름, 6월 보름, 6월 보름 유두, 그 다음에 7월 보름 이게 백중, 그 다음에 8월 보름 이런 달명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어두운. 이게 불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이 문제들 가지고 계속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뭔가 기준을 정해서 혼란을 좀 줄여주든지,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교에서 바꾸려면 종단 차원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하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때 할 때 사실은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 물론 뭐 잘못한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은 합리적이었다는 생각은 해요. 지금도 사실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중잣대하고 기준이 혼란할 때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한 가지는 정해져 있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만 뚜렷하면 사실은 그게 덜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어요. 네.